역대급 위기 퍼펙트 스톰의 부자가 될 기회가 열린다라는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게 되면 안 되겠죠.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4가지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한 보도를 보니까 채용문 닫히고 경력직만 뽑고 20대는 괴롭다라는 보도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층이 20대인데요. 12년 만에 핵심 취업자 계층의 취업이 감소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대 취업자 수보다 60대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엔진이 멈추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시장도 가계부채와 사업자 대출을 합쳐서 1,000조 원이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 시장을 대변하는 공인중개사, 직장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이 1,000명대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신규 개업의 공인중개사 추이를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자영업자 시장도 굉장히 지금 폭망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00만까지 갔었고요. IMF 외환위기 때도 590만까지 이르렀던 자영업자 숫자가 올해 들어와서 550만 명으로 급감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인 거죠. 정말 이례적인 불황에 자영업자 시장의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는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렌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과 같이 우리 앞에 이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성공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될 대로 그냥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필샘TV를 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트렌드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트렌드를 어떻게 거스를 것이냐. 익숙한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멀어져야지 원하는 곳에 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의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노웨딩 청첩장 비혼 선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의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웨딩 청첩장이나 비혼 선언식이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 비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죠. 비혼 가족 출산 돌봄 주거 지원 소액, 그래서 비혼 증명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 0.75%, 전통적인 가족관이 깨지고 이제는 비혼이면서 또 출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10명 중에 4명은 비혼 출산에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미혼과 기혼으로 나눠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 미혼과 기혼 중간에 비혼이 있다는 거죠. 미혼의 미자는 아닐 미자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비혼이라는 건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걸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결혼식 가서 축의금만 맨날 내니까 나도 비혼 선언하고 축의금 받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그런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이 비혼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올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셋 중에 하나가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인데, 미래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혼자이면서 독거노인, 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독거노인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미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려면 미혼도 좋고 기혼도 좋고 다 좋은데, 결심 자체를 비혼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결혼할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비혼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거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서울경제신문 2024년도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발 승진시키지 마세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인포족을 아시나요? 자,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승진 거부권을 넣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인포족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경우, 생산직의 경우 기장에서 기감 이상으로, 사무직은 선임에서 책임 이상으로 승진하면 노조에서 자동 탈퇴가 되는데 이때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비경쟁적인 노조원으로 부담감을 좀 덜 느끼면서 직장생활 오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조용한 사직, 조용한 휴가, 뭐 이런 것들. 직장인 10명 중에 9명 4일 근무제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이런 설문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5일 근무제와 4일 근무제면 어디를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4일 근무제를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자수성가용 부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자수성가용 부자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일의 성장, 자기 일의 성장 발전에 전력을 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면서까지 4일 근무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 필쌤TV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제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수학의 일타 강사인 현우지 쌤이 이런 말을 했죠. 요즘은 오히려 성공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다. 직장을 가나 학원을 가나 학교를 가나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말 혼을 담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현우진 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4일 근무제를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명 연예인이네요.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진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인 거 맞네요.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 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수를 내가 어려서부터 가수가 돼서 이런 아이돌 스타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유재석 씨처럼 내가 개그맨이 되고 국민 MC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해서 이 자리에 온 거냐. 성형외과 의사는 어떨까요? 성형외과 의사는 어려서부터 내가 의대를 가야지, 의대 가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걸까요? 물론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사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30대, 40대 때 목표와 계획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서 지금의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더라지 돈을 보고 쫓아온 사람은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그 일을 성장 발전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한 명 할 때마다 얼마씩 생긴다라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성형외과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사실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 정말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 저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소득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돈을 번다. 오늘도 난 돈 벌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한다 라는 자, 성형외과 의사, 오늘도 누군가의 얼굴에 칼을 대고 나는 돈을 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적인 그런 고민을 오늘 해결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제가 얘기했던 거와는 최근의 트렌드는 너무 다르죠.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대, 40대 땐 그렇죠. 30대, 40대, 최소한 20대, 30대 때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트렌드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면은 그것이 소득이 되는 거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그게 소비가 되는데, 이걸 밸런스를 가져가자는 게 워라밸이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 때는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나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 1년씩 계획을 하고 떠났는데 이 3명 모두 다 3개월 이내에 세계 여행을 종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왜일까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있을 때 세계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떠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뭔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여행이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적 연령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연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를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하는 게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살았던 사회적 연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에 3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0에 7을 곱하면 0.7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20대 초반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벌써 이제 좀 내일 모레면 30이야, 내일 모레면 40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약해지실 필요가 없다. 사회적 연령은 여러분 나이에 0.7 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충동을 거부하는 트렌드입니다. 현대사회는 말이죠, 충동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고를 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충동을 거부하면서 매우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의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아무 가구가 없죠. 제가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아주 필요한 가구만 딱 있고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방이 이렇게 깔끔하게 책상 정리가 되어 있으면 책상에 딱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책상 위가 막 지저분하면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해진다. 이러면 충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정신병이죠.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필요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것은 갖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동에 자꾸 몸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득에 맞는 저축이 필요하다. 소득에 맞는 소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저축을 한 분은 충동에 흔들리질 않아요.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을 뻗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항상 가능보다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테크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에 경제를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공부하면 정말 투자 잘할 수 있을까요? 2008년 이전의 가치주의 시대 때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좀 더 공부한다면 가격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세계 경제 자산 시장에는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도움이 돼. 물론 공부를 한다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미래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우리를 충동질하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하면은 더 많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충동인데요. 이런 충동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필요가 있다. 경제 공부,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를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수성가형 부자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